안녕하세요 여러분, 짭켓몬 마스터 화특입니다. 최근 짝퉁 포켓몬 게임만 계속해서 리뷰하다 보니 덩달아 어릴 적 포켓몬스터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동안 짭켓몬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포켓몬으로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포켓몬스터를 대표하는 존재들인 전설의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전설의 포켓몬들도 다양해졌지만 이번 시간엔 1세대 관동지방의 전설 포켓몬인 프리저, 썬더, 파이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라는 단어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했던 포켓몬, 제가 아직도 띠부띠부씨를 갖고 있는 포켓몬. 너니? 관동지방을 대표하는 1세대 전설의 포켓몬, 이지만 취급이 영 좋지 못한 모 포켓몬이 속한 집단, 프리저, 썬더, 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설의 포켓몬들이 왜 전설로 불리고 있는지와 포켓몬스터 세계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설의 포켓몬은 일반 개체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포획 확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잡기 굉장히 어려운 포켓몬입니다. 극악의 포획률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포획 수치인 3을 기록하고 있죠. 마스터볼로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애니와 코믹스를 참고하면 전설의 포켓몬이 트레이너에게 잠깐 협력하는 케이스, 혹은 트레이너를 인정해서 일부러 잡혀주는 케이스를 제외하면 포획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잡기는커녕 목격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전설의 포켓몬은 보통 지방마다 단일 개체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교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성별이 따로 없는데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라서 성별의 한계로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차원이 아니라 고자원적인 존재인 것 같은 그저 희귀한 포켓몬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개체에 따라서는 신화 속 등장하는 신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 전설이라는 명칭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이 전설의 포켓몬을 부활시키려는 집단들이 등장하거나 전설 속 존재들이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프리저, 썬더, 파이어는 그 전설 중에서도 1세대이기 때문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의 인기가 최정점이었던 무인편에 등장해서 국내의 인지도가 가장 높기도 하고요. 세 마리 모두 도감의 넘버가 최후반부에 있다는 게 특징으로 이는 전설의 포켓몬을 분류하는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도감의 최후반부라고는 해도 뒤에 뮤라는 환상의 포켓몬뿐만 아니라 민용, 신용, 망나뇽과 같은 일반 포켓몬이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요. 참고로 전설과 환상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뮤와 뮤츠를 다루는 영상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프리저, 썬더, 파이어는 전설의 새 포켓몬들로 전국 도감을 완성하려면 필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개체들입니다. 전설이긴 하지만 실존하는 게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잡는데 성공해야만 포켓몬 마스터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포켓몬스터 D 오리진의 주인공 레드도 3마리의 참새를 모두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설치고는 꽤나 간단하게 잡힌 듯한 연출이라 어떻게 보면 취급이 좀 좋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훨씬 강력한 인상을 남겨줬던 포켓몬들입니다. 루기아의 탄생이라는 극장판을 보면 이 참새들의 위험을 목격할 수 있죠. 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세 존재들이 발생시키는 얼음과 물, 전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며 만약 이 조화가 깨진다면 자연환경의 질서와 균형 또한 무너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X돼서 멸망한다는 말이죠. 전설에는 이 신들이 충돌할 때 지구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참새들을 신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듯 싶네요. 이제는 전설의 포켓몬이 어떤 존재인지, 세계관 속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듯한데요. 지금부터는 프리저, 썬더, 파이어 각 개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리저는 전국 도감 기준 144번에 기록된 포켓몬으로 타입은 얼음 그리고 비행입니다. 제가 프리저를 특히 좋아했던 이유가 일단 겹치는 디자인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썬더의 경우 주피 썬더와 비슷한 외형일 뿐만 아니라 성능도 대체가 가능했고 파이어의 경우 그냥 통닭 같아가지고 별로 안 멋있었어요. 어우, 치킨 먹고 싶다. 반면에 프리저는 비슷한 포켓몬이 없고 특유의 도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움이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프리저라는 이름은 얼리다라는 뜻을 가진 프리즈와 전미사 어가부터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프리저라고 알려져 있지만 북미권에서는 프리저라는 단어가 냉동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알티크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렸을 때는 이름 때문에 드래곤볼의 프리저와 헷갈리기도 했죠. 신장은 1.7m, 체중은 55kg 정도로 웬만한 성인 남성의 스펙과 비슷합니다. 얼음 포켓몬답게 설명에서도 눈과 얼음에 관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외형을 보면 이 날개 부분이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날개짓을 할 때마다 공기 속 수분을 얼려버리기 때문에 프리저가 날아가는 곳은 곳곳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게임 속 서식지는 쌍둥이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리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섬 곳곳에 있는 퍼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만나기 가장 까다로운 전설의 포켓몬 중 하나이지만 성능은 1세대 기준 사기에 속할 정도였기 때문에 잡는 보람이 충분한 포켓몬이었죠. 사실 스토리적으로는 크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1세대인 만큼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때문에 1세대 전설들이 더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썬더는 전국 도감 기준 145번에 기록된 포켓몬으로 타입은 번개, 그리고 비행입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삼배간을 갖고 있어 호전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데요. 차분하고 도도한 이미지였던 프리저와는 반대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기아의 탄생 극장판에서는 파이어가 불의 섬을 떠난 틈을 타 번개의 힘을 과시하며 불의 섬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승깔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죠? 그래도 전신이 번개로 뒤덮인 듯한 모습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날개 뒤에 있는 검은 부분은 그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날개입니다. 즉 썬더는 날개가 총 4장 있는 거죠. 썬더라는 이름은 낭뢰, 우레를 뜻하는 영어 단어 썬더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썬더, 일본에서는 산다라고 발음된다고.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영어로 지었지만 정작 북미에서는 잽토스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신장은 1.6m, 체중은 52kg으로 프리저보다는 살짝 작지만 표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덩치가 작아 보이진 않죠. 날개짓 한 번에 번개를 내리치는 위험한 포켓몬으로 평소에는 번개 구름 속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개를 맞으면 오히려 힘이 솟아난다고 하며 다른 전기 포켓몬과 대화할 때 번개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극장판에서는 전기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번개를 흡수하는 특징 때문에 게임에서도 전기 공격을 무효화하는 숨겨진 특성 피레 침이 한때는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정전기 특성으로 너프 먹었다고 하네요. 너프를 먹어서 불쌍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언급드릴 포켓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파이어는 전국 도감 기준 146번에 기록된 포켓몬으로 타입은 불꽃, 그리고 비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훈제 닭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거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켓몬스터 오프닝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프닝을 보시면 날쌘마, 썬더, 프리저 순으로 등장하는데 파이어는 어디 가고 일반 포켓몬인 날쌘마가 나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보면 날쌘마가 파이어인 줄 알겠습니다. 사실 뒤에 파이어가 나오는 장면이 편집된 거지만 어쨌든 국내 오프닝에서 나오지 않는 건 팩트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얘랑 칠색조랑 타입이 불꽃과 비행으로 똑같습니다. 외형도 그렇고 포지션도 좀 겹치죠. 그래서 뭔가 좀 유일한 느낌이 안 든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원래 포켓몬 리그의 성화는 파이어의 불꽃이었는데 나중에는 칠색조의 불꽃으로 바뀌어서 일자리까지 잃었다는 슬픈 사연이. 게다가 1세대 전설의 포켓몬들이 레벨 51이 되면 눈보라, 번개와 같은 멋진 기술을 배우는 반면 파이어는 째려보기나 배우고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1세대 이후로는 패치가 돼서 째려보기를 배우진 않지만 그래도 전설의 포켓몬인데 홀대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화염을 뜻하는 파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북미에서는 몰트레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신장은 2m, 체중은 60kg입니다. 마그마에 몸을 담그면 힘이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건 관심 없고 파이어의 도감 설명이 매우 평화로운 것에 눈길이 가네요. 날개짓을 할 때마다 눈이 내리는 프리저, 번개가 치는 썬더에 비해 파이어는 나타나면 봄이 찾아온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오늘은 이렇게 관동지방의 1세대 전설의 포켓몬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포켓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